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이블 책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오토마톤과 인공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요 옆에 보시는 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지식 표현과 추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도입이 되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그게 딥러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거에 이어서 오토마톤과 인공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에 여기서 쓰이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이 꽤 많이 쓰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서 인공생명을 먼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인공생명 보이시죠? Artificial Life, AI Life라고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공생명은 생명의 재창조 또는 모방을 통해서 뭐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뭐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인공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해서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생명체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뭐 그거 갖다 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강한 인공생명은 이제 지금 일반 생명체와 같이 스스로 진화하고 번식하는 이런 특성을 지니는 거를 창조한다,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 아무래도 약한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인공생명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의를 했고요. 인공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공생명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생명을 정의했는데 인공생명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인공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복잡계라는 특징이 있어요. 복잡계는 뭐냐면요,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복잡성을 가진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복잡성은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그죠? 그러니까 복잡계는 뭐냐면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갖다가 복잡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상호작용하는 게 어떤 표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반응하는 거를 비선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계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데 비선형,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반응하는 것, 그런 거를 통칭해서 복잡계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위의 번식률이 보통 2배다라고 하지만 꼭 2배가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뭐 가뭄이나 기근, 날씨 변화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 같은 걸 갖다 복잡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복잡계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결과, 움직임은 구성노드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게 복잡계예요. 그냥 지금 공부를 하려다 보면 용어를 정해야 되니까 용어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계는 뭐냐면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태인 복잡성을 가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복잡계라는, 그저 일반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비선형 상태를 가지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복잡계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창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창발성은 단순한 규칙을 적용했는데 그거를 인해서 더 복잡한 규칙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그래요. 창발성.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몇 가지 규칙만으로 만들어진 인공생명 유기체가 갑자기 자기 복제나 성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런 것 갖다 우리가 뭐냐면 창발성이 있다. 창발성이다. 창발성 현상을 발견했다. 창발성 현상을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창발성, 그래서 복잡계와 창발성을 잘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자기조직을 한번 볼게요. 자기조직은 뭐냐면, 단순한 구성요소 상호간의 상호작용이나, 뭐 또는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복잡성의 정도를 높여하는 것으로, 이제 또 핵심입니다. 이거의 자기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의 과정에서 질서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복잡계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창발성을 가지는 복잡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창발성을 가지는 복잡계고, 그걸 우리는 자기 조직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를 잘 모르면 여러분이 논문을 읽거나 외국사람에 쓴 것들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란 자기 조직의 과정에서 질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진 복잡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토탈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생명이란 자기 조직의 과정에서 창발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잡계라는 창발성, 자기조직, 이런 개념들은요, 이 생명이라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로우 레벨 복잡계, 창발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은 자기조직의 과정인데, 이 자기조직을 하면서 복잡계와 창발성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오스 이론은요, 체계가 확실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인에 대해서 복잡하고 불규칙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뭐 날개짓 하면 저쪽 태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면 어쨌든 그런 걸 카오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입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용어를 이해하시는 선에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 정리하면 인공생명을 정의했고요. 인공생명이 가진 특징이 뭐냐? 특징은 자기조직이라는, 인공생명은 자기조직을 통해서 그 어느 자기조직을 통해서 그 창발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복잡해진 복잡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그 창발성을 가지는 복잡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에서 인공생명을 공부했는데, 그럼 인공생명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뭔가 뭐 써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한상태 기계다라고 해서 이제 요 뒤에 나올 건데요. 복잡계에서의 각 조직은 셀이라는 걸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셀은 매 시간마다 다른 셀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한상태 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셀 나왔죠? 셀 오토메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한 유한상태 기계에서 그 셀들은 단순한 규칙으로 상호작용해서 복잡한 상태나 행동을 만들게 되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이걸 갖다가 셀 오토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유한상태 기계는 셀이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규칙의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 라는 것까지가 유한상태 기계고요. 이런 걸 통해서 더 복잡한 상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셀 오토메타라고 합니다. 셀 오토메타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복제, 돌연변이, 자기조직,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요. 나중에 알고리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건 간단히 보시면 그 셀 오토메타의 성질을 가진 유기체가 다양한 재생산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을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데서 요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 오토메타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잡 상태를 만드는 걸 통해서 뭔가 진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전자 알고리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새떼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만든 건데, 이게 각각의 새떼들은요, 그 전체에 대한 걸 몰라요. 단지 주변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 갖고도 같이 움직이고 장애물도 피하고 다른 거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드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보이드 기법은 뭐냐면 복잡해 보이는 자연현상이 실제로는 단순한 규칙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떼가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그 개개의 새떼들은 전체를 모르고요. 자기 옆에 새만 보고서 따라가는데 그것 실제로는 어떤 큰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보이드라는 거로 표현합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죠. 그죠? 인공생명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 오토메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한선택기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화를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요런 셀 오토메타를 통해서 뭔가 대규모 집단이 움직이는 거를 보이드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고요. 아셨죠? 뭐 다 같은 연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용어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 바이러스 특징이죠. 자신을 복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 뭐 접근 권한이나 이런 거 바꾸죠. 근데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바이러스로 막 바꿀 수 있으면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공생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현재 자기 상태에서 남의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시키거나 자기를 복제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와 인공생명이 가진 차이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자신을 변경하고 진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생명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분야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분야는 아니 인공생명에 대한 활용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에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딥러닝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넣고 컴퓨터가 그걸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그 규칙을 자동 발견하는 거죠. 그게 딥러닝의 원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인공생명에서 나온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제 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기본 규칙의 조합으로 새로운 결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날씨 예측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인공생명을 연구하면서 나도 기법들을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봇 같은 거 개발할 때도 보면 로봇이 어떤 정해진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룰을 넣으면 그거에 의해서 로봇이 스스로 룰이 없는 것들도 이렇게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즘 로봇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요번 인공생명에서 나온 기술들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로봇에 적용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인공생명에서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쪽에도 적용되고요. 현재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주식시장, 날씨 예측과 같은 곳에도 적용이 되고요. 로봇을 개발할 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생명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 할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생명의 한 예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글에 치시면 다 나오고요. 라이프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처음에 존 호튼 코넌웨이가 개발했는데 돌리게 되면 처음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얘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무한히 계속 바뀌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자기를 계속 새로 만들면서 복제하고 변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생명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인공생명의 한 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게임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웃의 수가 2, 3인 돌은 그 다음에도 그대로 있지만 1, 4인 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 가운데 건 어떻게 돼요? 주변들이 4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없어지겠죠. 여기 보면 없어지죠.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는 그 주변에 돌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요 주변에 돌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2개 있잖아요. 요 3개 있네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만히 있죠. 보이시죠? 요거 볼게요. 요거는 주변에 돌이 어때요? 요거 어때요?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2, 3인 경우에 그대로 있고요. 2, 3인 경우에 그대로 있고 1이거나 0이거나 4인 경우에는 그 다음 때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는 그 돌이 들어있지 않은 칸, 여기는 돌이 들어있지 않은 칸, 요게 3인 경우에만 그 속에 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쭉 보면 3개네, 그러니까 돌이 생기겠죠. 보이시죠? 요것도 돌이 들어있지 않은데 3이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3개잖아. 3이니까 여기 돌이 생기죠. 여기 현재 돌이 있는데 주변을 쫙 보니 어떻게 돼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있는 거죠. 요 가운데 건 어떻게 돼요? 돌이 있는데 주변을 쫙 보니까 돌이 몇 개예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래서 요걸 보면 얘가 생명이 가지는 특성들을 다 앞에 설명했던 것들 다 보여준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생명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구글에서 치시면 요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인공생명을 연구하다 보니 인공생명에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두고 한번 재밌게 구현해 보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마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연관된 개념들이 쭉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오토마톤은 별거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과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토마톤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오토마톤인데 상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유한계의 상태를 가는 걸 뭐라 하냐면 유한 오토마톤, 유한 상태 기계, FS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어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쓰이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 쓰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반도체가 있는데 현재 내가 0인데 0이 들어오면 0이고요. 현재 0일 때 1이 들어오면 1로 바뀌고요. 내가 현재 1일 때 0이 들어오면 1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걸 현재 상태에 따라서 뭐가 입력에 따라서 시간 뭐가 바뀌는 것 이런 거 갖다가 오토마톤이라고 하고요. 이거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상태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기 뭐냐면 상태 도표죠. 그러니까 0에서 0 들어오면 0이고요. 0에서 1 들어오면 1로 바뀌고요. 1에서 0 들어오면 1이고요. 1일 때 1이 들어오면 어떻게 1일 때 1이 들어오면 0으로 1로 가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 테이블과 상태 도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걸 상태 테이블, 상태 도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마톤 중에서 2가지 상태만 가지는 유한 상태 기계, 그러니까 010만 가지는 유한 상태 기계를 갖다가 플립플롭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논리로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죠. 이제 컴퓨터를 이루는 반도체에서 많이 010밖에 없으니까 010 상태에서 2가지 상태가 바뀌는 거를 표현하는 것 갖다가 플립플롭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상태 변화를 연구하는 거를 갖다가 오토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태가 유한한 거를 유한 오토마톤 또는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010만 있는 걸 갖다가 플립플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립플롭을 갖다가 표현한 게 상태 테이블, 상태 도표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떤 오토마톤이라는 용어는 알았고요. 유한 상태 기계, 유한 오토마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마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시게 되면 마치 인공지능처럼 무한히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덩어리에서 광산을 채취하고 금광이 6 이상이면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금덩어리 이전 주식하고 이러서 이렇게 하면 복귀하고 쓰고 막 하면서 계속 뺑뺑뺑뺑 돌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계속 뭔가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쭉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이거 오토마톤인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마톤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토마톤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마치 컴퓨터가 혼자서 살아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갖다가 뭐 인공생명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오토마톤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인공생명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토마톤이 있고, 오토마톤 중에서 이제 상태가 유한한 거를 유한 상태. 그 중에서 두 가지인 경우는 플립플랍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오토마톤까지는 개념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프 모델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유한 오토마톤 했죠? 근데 유한 오토마톤에서 상태가 변할 때 확률을 내고 상태가 변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마르코프 모델은 뭐냐면요. 유한 오토마톤에서 상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뀔 때 뭐가 들어오면 바뀔 때, 근데 바뀔 때 이게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자, 마르코프 성질은 이만큼 있습니다. 마르코프 성질을 구성하는 것은 확률 과정, 마르코프 과정, 이상 과정, 마르코프 해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확률 과정은 뭐냐면 오토마톤 개념에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오토마톤에다가 확률을 조한 거를 확률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해하셨죠? 확률 과정 중에서 마르코프 성질이 있는 거예요. 마르코프 성질은 여기 설명되어 있죠. 마르코프 성질은 현재의 상태가 바로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전전 상태나 그 전전 상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 바로 전 상태에서만 영향을 받는 걸 마르코프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률 과정 중에서 마르코프 성질이 있는 확률 과정을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그 마르코프 성질 중에서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연속이 아닌 이산값을 가지는 경우를 이산 상태 마르코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확률 값들을 모아놓은 걸 갖다가 마르코프 연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성질은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르코프 성질은 뭐냐면 미래 상태가 현재 상태만 의존하지 그 이전 상태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마르코프 성질이라고 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오늘의 날씨와 내일의 날씨가 있죠. 우리 맨날 하죠. 오늘 맑으면 내일은 맑을 확률이 얼마다,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날, 오늘 비가 오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높고 아무래도 맑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게요. 날씨 상태가 오늘과 내일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잘 볼게요. 이거는 상태가 여기서 바뀌는 거잖아요. 유한 상태니까, 유한 상태 보이시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상태 변화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뀌는 게 확률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 과정. 그죠? 근데 그리고 보세요. 이 오늘의 날씨 변화는 내일의 날씨 변화는 오늘 날씨 변화에 의존해서만 하지 그 전전날 날씨 변화에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걸로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전 상태에만 종속되므로 마르코프 과정. 그죠? 근데 확률 값이 어떻게 돼요? 연속값이 아니고 이산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 상태 마르코프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마르코프 연세라고 해요. 요 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마르코프 연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오늘 날씨에 따라서 내일 날씨 바뀐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확률 과정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바뀔 때 확률에 따라 바뀌니까 확률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뀔 때 이게 뭐 바로 전 상태에만 의존한다? 그럼 마르코프 확률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확률값이 이산이니까 이산 상태의 마르코프 확률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아놨다. 온갖 경우에 대해서 경우에서 다 모아놨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마르코프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이 마르코프나 마르코프 연산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거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뭐 어제 날씨가 뭐 이거일 때 내일 날씨가 이런 확률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그 정관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이거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기반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게임이나 이제 앞에 거를 다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면 그 유한 오토마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쓰는 아이콘 같은 것도 정해진 입력에서 정해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상태 기계거든요. 이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갖다가 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만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게임 같은 것들은요. 상태 기반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필드들은 유한 오토마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그래서 이거 각각의 에이전트를 갖다가 우리 각각의 그 아이콘 같은 것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에이전트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행동하고요. 그때 이거 에이전트의 영향을 준 것들 갖다가 우리 이벤트라고 표현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게임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가 유한 오토메타를 해가지고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뭔가 우리가 어떤 가상현상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넷로그라는 거예요. 이거 구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에이즈 확산하는 같은 것들, 사람들이 에이즈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뭐 간염자들이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넷로그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들 이거 상태이고요. 요거는 공짜입니다. 공짜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으니까 구글에 서치하셔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공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쫙 공부했어요. 마지막에가 뭐냐면 그 에이전트 기반 그 넷로그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것들도 사용되면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유한상태 기계나 마르코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오늘 설명한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마르코프 과정이나 마르코프 연산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 개념은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상태 기반 에이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한 오토메타를 이용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 갖다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와 얘기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림에 보는 딴 주제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